피싱 사기로 무너진 노인의 사연. 5,400만 원. 40년 모은 전 재산이 단 3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전화 한 통 때문에요. 72세 박순자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남편을 10년 전 먼저 보내고 두 아들은 각각 부산과 미국에 살고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바빠서 그래. 곧 갈게. 아들들의 말을 믿으며 순자 씨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고 오후에는 아파트 경비 일을 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5,400만 원.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좁은 새방에서 시작해 40년간 악착같이 모은 땀의 결정이었죠.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로 때우던 날들, 여름에도 에어컨 대신 부채질하던 날들,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세월이 통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프면 병원 가고 나중에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지. 순자 씨의 유일한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25년 10월 5일 오전 10시 설거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순자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검찰청 금융조사과 김민수 검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어 긴급히 연락드렸습니다. 검사라는 말에 순자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검찰에서 전화를 받다니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디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어머니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지금 이 계좌로 3억 원이 넘는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고 있어요. 어머니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정말. 진정하세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극비 수사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범인들이 눈치채면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순자 씨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님은 너무나 친절했고 말투는 정중했으며 순자 씨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걱정해줬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전화하는 친아들보다 더 따뜻했죠. 어머니,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금융감독원 앱을 깔아주세요. 이걸로 어머니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할 줄 아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저 믿으시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마치 아들 같았거든요. 화면을 누르고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로 온 숫자를 말하고 순자 씨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손이 떨려 여러 번 실수했지만 검사님은 인내심 있게 기다려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계좌 안전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어머니 계좌에 지금 얼마 정도 있으세요? 한 5천만 원 좀 넘게 있습니다. 순자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 이건 큰일입니다. 그 돈이 범죄 연루금으로 지정돼서 지금 당장 동결될 수 있어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하셨죠? 그걸 지켜드려야 하는데.
그럼 어떡하면 되는 겁니까?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 돈을 잃으면 순자 씨는 끝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임시로 안전계좌로 옮겨뒀다가 수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계좌니까 100% 안전합니다. 그렇게 3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은행에 가서 5,400만 원을 전부 출금했습니다. 통장을 들고 나오는 순자 씨의 손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40년의 무게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만 하시면 됩니다. ATM기 앞에 선 순자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님은 계속 전화를 끊지 않았고 잘하고 계세요, 어머니. 곧 끝나요라며 응원해줬거든요. 송금 완료. 어머니 완벽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3일 안에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통장을 보며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검사님이 3일 안에 연락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해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님, 이 계좌는 이미 전액 출금됐는데요. 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출금 내역뿐입니다. 혹시 송금하신 적 있으세요? 그제야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40년이 3시간 만에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순자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할머니,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즘 이런 수법이 굉장히 많아요. 경찰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됐을 거고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사는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피싱 사기 피해금 환급률은 10%도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3일 만에 10살은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들들에게 전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사기를 당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당해요? 요즘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형, 엄마가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도 좀. 둘째 아들이 거들었지만 역시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희도 형편이 안 좋아서요. 미국에서 애들 학비에 집값에 송금해드릴 형편이 안 돼요. 아니다,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은 순자 씨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40년 동안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헌신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원비 벌려고 새벽 일 나갔던 날들, 아이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빚내서 보냈던 기억들,
결혼 자금 보태주려고 마지막 남은 귀금속까지 팔았던 그때가 생생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순자 씨는 더 이상 일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식당 주인은 건강 챙기세요라며 위로했지만 순자 씨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쌀통에는 밥알 몇 톨만 남았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쌓여갔고 관리비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밤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검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시죠?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순자 씨는 베개를 머리에 대고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걸 믿었을까? 왜? 자책감이 순자 씨를 짓눌렀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멍청해서다. 내가 조심했어야 했다.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밥은 먹고 다니냐?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무슨 일 있으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지만 순자 씨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72살 먹고도 정신이 그 모양이냐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통장 잔고는 8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을 하려고 주민센터에 갔지만 아들 둘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손님, 자녀분들이 부양 가능한 상황이시잖아요. 애들이 형편이 안 된다는디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발길을 돌리는 순자 씨의 등이 더욱 구부정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전기가 나갔습니다. 요금을 못 내서 끊긴 거였죠. 10월 말 날씨는 점점 추워졌지만 난방도 켤 수 없었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이불을 2장 덮고 누웠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밥을 굶은 지 이틀째 되던 날 순자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기증이 심했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동네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노인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밥 한 공기를 받았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한강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난간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순자 씨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님, 보이스피싱 피해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순자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센터로 갔습니다. 상담사는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멍청해서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요즘 사기범들은 정말 교묘해요.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완벽하게 속여요. 할머니만 당한 게 아니에요.
상담사는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을 도와줬고 법률구조공단 연결도 해줬습니다. 심리 상담도 주선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느다란 희망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먼지 쌓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들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엄마 괜찮다. 걱정 마라. 사랑한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순자 씨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아 당장 굶주리는 일은 없어졌고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움받기만 하는 게 미안해서였죠. 할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순자 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님, 피해금 중 34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5,400만 원 중 340만 원. 고작 6%였지만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이것만이라도 돌아온 게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40년의 땀과 눈물은 사라졌고 남은 건 트라우마와 후회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순자 씨는 전화벨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은행에 갈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검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꿈, 통장이 텅 비는 꿈, 끝없이 추락하는 꿈을요.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2살 모든 걸 잃었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최근 순자 씨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셨죠?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검사든 경찰이든 금융감독원이든 절대 전화로 돈 이야기 안 합니다. 의심되면 무조건 끊고 112에 신고하세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40년 모은 돈을 3시간 만에 잃었어요.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되지 마세요. 강당에 있던 노인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전화 받았는데 순자 씨 이야기 듣고 끊었어요. 순자 씨는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누군가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27억 원씩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60% 이상이 60대 이상 노인입니다. 그들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환급률입니다. 피해금 중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영영 사라집니다. 박순자 씨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340만 원으로 당분간 생활할 수 있게 됐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말합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이렇게라도 살아야 제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 분이라도 저 같은 피해를 안 당하신다면 그걸로 됐어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부모님, 조부모님께 꼭 당부해 주세요.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어떤 기관이든 전화로 절대 돈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요. 의심스러운 전화는 무조건 끊고 112로 신고하라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외로운 노인들이 사기범의 친절한 말에 속는 이유는 주변에 기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순자 씨의 아들들은 아직도 연락이 뜸합니다. 340만 원 환급받았다는 소식에도 다행이네요 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을 뿐입니다. 순자 씨는 이제 아들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40년 모은 돈은 잃었지만 아직 제게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72살 박순자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